목표생 김지호입니다. 목표쌤이라는 약국 프랜차이즈를 새로 만드는 회사에서 대표 겸 지원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좀 동네에서 좀 친근하게 자주 방문할 수 있고 내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 줄 수 있는 모델의 우리 동네 건강관리센터라는 컨셉을 가진 새로운 약국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사업 시작한 지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고, 이제 현재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개 정도 이제 모델 약국 수준에서 지금 1기 정도까지 약국들이 이제 오픈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도 아직까지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그 약들에 드려야 되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회사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 간단하게는 약업신문사라고 하는 이쪽 업계 전문지에서 기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뭐 그 안에서 기획실이나 이제 신규 사업 진행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또 뒤에 그쪽에서 있는 학술지 쪽에 에디터 생활하고, 기자 생활을 처음에 3년 정도 했는데, 약업계에는 제가 처음 왔죠. 원래 전공도 사회학이고 졸업을 하고 이제 군 생활할 때도 이런 이제 홍보 공보 계통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약업계에 제가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당연히 안 했고,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심지어는 이쪽에 있는 되게 유명한 매체라고 얘기를 해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고요. 저도 그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왔고, 그래서 처음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말단 기자로서 약국가부터 이쪽의 학계 내지는 의사협회라든가 우리가 좀 학교 때 시비 같은 거 사봤던 그런 결핵협회라든가 한약사협회, 한의협 이런 것들을 쭉 많이 다녀보면서 이제 이 바닥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기획실로 가서 회사 내부적인 일이든 또 외부의 신규 사업이든 이런 걸 추진하면서는 아무래도 기자 관점에서 특정한 출입 분야를 가지고 이쪽 업계를 대할 때하고 직접 이제 비즈니스에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약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제약사의 경영과 관계된 현장에서의 돈을 버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예전에 이렇게 위에서 개념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실제 현실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본부장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거나 대표라고 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거나 사업가나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 기자, 그런 특정한 직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한테 필요한 그때 필요한 시점에서의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 이제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히 처음부터 M약국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놨던 것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해왔던 경력들이 지금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나 또 상당수의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좀 명확하게 발견해서 가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30살 때까지는 이제 뭘 하고 싶다거나 뭘 해야 되겠다거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거나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없었던 상태로 왔고요.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30살쯤에 답이 나름대로 내려진 거죠. 물론 그때도 이렇게 이제 개념상으로 이렇게 막연한 가치에 대한 요소였기는 하지만 이제 답이 딱 내려진 상황에서 어찌됐든 그러면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고, 이제 기왕이면 나도 이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거,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러면 그때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겠죠. 지금 정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그때보다 저도 성장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 범위도 되게 넓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됐고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선택을 할 때는 주로 요즘 보면 이제 연봉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뭔가 내가 싫은 요소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주로 내가 당장 현실적으로 얻을 것이라던가 아니면 뭐 싫은 것을 회피하는 형태의 선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긴 관점에서 내가 진짜 저 뒤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것과 연계되는 선택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특히나 그 이루고자 하는 일이 지금 있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지금 가는 트렌드나 가장 뭐 편리한 방법에서의 그냥 성공이라고 하면 사실 그 길을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기자 생활할 때는 썩 잘하는 기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는 이제 일간지형 기자기보다는 한 월간이나 그 정도, 호흡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그때그때 클릭수가 많이 올라가는 기사를 쓰거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제 그때 역량 범위에서는 할 수 있는 상당히 그래도 호흡이 긴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사에서든 독자 쪽에서든 인정을 받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기획실 가서 일을 할 때는 뭐 나름 실패라고는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 자체가 아주 틀린 방향을 잡았거나 정말 일을 못하거나 안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케이스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실패, 많은 실패들의 경우,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한테 많은 이제 경험상으로도 남았고, 뭐 그것들이 뒤에 다른 곳들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거나, 또 저도 그런 거에 기반한 것들을 갖고 지금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사업 같은 경우도 시작하고 한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뭐 거의 제 중심적으로 뭐 내부적인 구조도 정비가 많이 최근에 됐고, 사업의 방향도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쪽으로의 방향으로 그쪽 분들도 이제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실제 제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이동이 돼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기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제가 갖다 글을 아주 잘 쓰거나 뭐 이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뭐 학생 같은 거 활동하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행사 자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도록 필드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이라던가, 뭐 군대에서도 뭐 홍보 공보계통 일을 또 했지만 또 문화계통의 일들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정작 이제 기자 역할이 아닌 기획 쪽이나 사업을 하는 데에는 매우 도움이 많이 현실적으로는 됐었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편견입니다. 매우 스마트하신 분들은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길들을 선택해서 빠르게 판단, 그걸 골라가시기 때문에 저처럼 사실 저 같은 과정을 거의 거쳐 오실 필요가 없거나 거쳐 가시지 않죠. 근데 일단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쭉 온 과정은 제가 별로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꾸역꾸역 계속 그 길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 뭐 이러저러한 기회들이 쭉쭉 지나가다가 그 중에 딱 맞는 게 있어서 저도 그걸 잡았고 그 사람들도 저를 잡아줬던 거고, 그건 기획실로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 뭐 지금 이 사업에 시작을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래라고 하면 참 어디까지, 목표쌤은 일단은 이렇게 막 숫자가 많아지거나 이런 쪽이기보다는 진짜 좀 우리나라에 쓸만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선두그룹에 있는 하나였으면 좋겠고요. 뭐 그 부분들은 이제 목표쌤의 차원이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해낼 수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본 건 레파토리라고요. 그 형태는 뭐 기업이라거나 뭐 이런 거기보다는
이제 일정 정도의 좋은 지향점과 뜻을 갖고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죠. 저도 이제 엠작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또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참여도 하고 도움도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순전하게 이제 그쪽으로 중심을 옮겨가게. 그게 한 세대가 있으면 그 밑에 세대로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결국 이제 달팽이가 지향하는 멘토링이라든가 육성 프로그램과도 걔가 같이 하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달팽이에 참여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한테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살 이유를 찾는 거였고,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발견을 하는 거. 그게 우선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선생님을 하든 사장을 하든 기자를 하든 이거는 저한테 그닥 동기부여가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그걸 위한 고민을 10년 정도 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고,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어떤 선택에 있어서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선택을 하거나 고집을 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힘들어도 그걸 버티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내가 현실적으로 딱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하거나 했을 때는 어떤 힘든 상황이 딱 닥치거나 당장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지금 이게 좀 아니야 그러면 바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명확한 사람의 경우는 당장의 힘듦이 있어도 그걸 꾸준하게 뚫고 갈 수 있는 이제 체력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는 나한테 우연히 다가왔든 내가 현실적인 그때 딱딱의 현실적인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나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뭔가 직업을 얻었다고 하면 어디에 몸을 담았든 일단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둬야 이제 그때 쌓인 것들이 나중에 목표가 명확해졌을 때 힘을 제대로 발휘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식상한 이야기라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다고 하면 그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